응. 나는 너를 이 합격되는 것에 너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앤디 프랩을 믿어. 70% 이상은 믿어. 야, 너의 이상과가 필요할 뿐이야. 되게 부담스러워. 저도 몰랐네요, 그 부분은.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우연히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이, 결과가 좋으니까는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아니. 아이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심사를 할 때 예전부터들 많이 얘기는 해왔지만 이게 홀리스틱 리뷰를 한단 말이야. 홀리스틱 뭐냐면은 한 일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홀리스틱 전체를 다 본다. 뭐냐? 공부 능력평가, 그 다음에 인성평가,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 그래서 둘 다 평가를 해서 홀리스틱을 본다면 도대체 대충 어떤 캐테고리 있는지들은 보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깊게 파고드는가라는 심사관들이 요즘에 심사하는 캐테고리와 타겟을 잘 맞추면 합격이 좀 잘 간다.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캐테고리가 안 보이는데 요 캐테고리에 몇 점 못 주겠는데 요 캐테고리는 점수가 되겠는데 요 캐테고리는 애매한데 이러면 합격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는 그 캐테고리 상 딱딱 꽂혀서 잘 보이게,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표를 주게, 점수를 높게 주게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캐테고리에 맞춰서 써줘야지 원서 합격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주저리 진심으로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고 써봤자 그게 포인트가 정리가 잘 안 돼버리면 합격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왜 주변에 선배들 보면 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SAT도 막 1570, 1580이라면 학교 내신도 꽤 좋고 되게 대학교 잘 갈 줄 알았는데 이미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게 그게 참 안타까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요즘에는. 더더욱이 선생님은 꾸준히 얘기하지만 AI 심사가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딱 포인트별로 찍어서 간단한데 강하게 써야 돼. 주저리 팩트만 나열했다라고 알아서 정리하지 않아.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로 내볼 테니까는 만약에 대학교 원서에 대한 막연한 혼자만의 해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은 저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요런 항목들이 좀 있겠다라는, 그래도 25년 한 선생님이 실패도 많이 당해보면서 느낀 점들이 이제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실적이 우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꽃이 피고 있는, 항상 좋았던 애도 있고 안 좋았던 애도 있지만 최근에 5년은 항상 좋았고 3년은 대박. 25년의 기록이 막 완전 3등, 2등, 1등은 최근 3년인 것 같아. 작년이 1등. 자, 요런 추세에 있으니까 약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까지 담아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카메라 세팅을 요 가운데 있는 걸 요렇게 하면 내가 이쪽에 있고 요쪽에다가 내가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봐봐. 큰 캐테고리 한 6개만 집어서 공부평가 먼저 얘기해라. 공부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학업 성취도, 아카데믹 얘기야. 공부를 잘하냐, 거기에 뭐 내신 성적을 어려운 수업을 들었냐, 점수가 몇 점 나왔냐, 스탠드다이즈 테스트는 잘 봤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뭐 각 전공과 관련됐든지 뭐든지 수상 경력도 여기 들어가. 아카데믹 능력 평가가 1번. 자, 2번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성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스토리를 이해해 보려고 해. 그래서 특별 활동이 분석에 들어가겠지. 3번은 이 사람이 쓴 에세이와 우리 대학교가 요구한 그 구체적인 에세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대학과 잘 맞는지의 핏을 찾으려고 하겠지. 4번은 추천서. 추천서가 중요해. 왜냐면 이 사람의 원서에 들어가 있는 특이사항들에 대한 메아리가 치는지, 에코 효과가 있는지야. 무슨 말이냐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후보자가 아까 위에서 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베리파이를 하겠다는 거야. 조금 검증 차원으로 추천서를 해석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서는 따로 놀고, 나는 혼자 주장이 근사하게 멋있게 좀 뭔가 시도를 해봤으면 안 먹힌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추천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추천서는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앞에서 앞만 써봤자 추천서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안 먹혀. 꽤 선방만 해줘도 여기는 잘 먹힐 수 있는데 추천서가 큰 캐테고리 4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배경이야. 우리 쇼츠 비디오들에서 몇 번 얘기하는데 학교 출신, 학교 사이즈, 학교의 위치, 학교 소속 국가, 나의 국적,
뭐 나의 어떤 성장 배경, 주변 환경 배경, 도시에 살았냐, 시골에 살았냐, 규모가 뭐 100명짜리 학교를 나왔냐, 1000명짜리 학교를 나왔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해석을 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운동 종목으로 올림픽 심사위원이라고 우리가 심사관들이 생각을 할 때 종목이 인구수 많은 막 축구 있잖아. 막 한 10명씩, 11명씩 나와서 뛰는 경기도 있고 1대1로 뛰는 경기도 있어. 배드민턴 같이. 솔로 스포츠야 아니면 팀 스포츠야를 구분을 지어야지 솔로 스포츠랑 팀 스포츠랑 두 개로 해가지고 어디가 가치가 높아를 비교를 못하는 것처럼 배경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과 특징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돼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맨 마지막으로 캐릭터입니다. fit이야, fit. 잘 맞냐? 요 얘기를 하게 돼. 잘 맞느냐, 우리 대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인재상과 위에서 쭉 얘기하고 뭐 추천서까지 듣고 성장 배경을 봤을 때 잘 맞을 것 같으냐의 fit.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이냐. 우리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더 잘 될, 더 이렇게 포텐셜을 가지고 성장해낼 수 있는 인재상이냐에 대한 그 fit을 잘 맞춰보는 거지. 근데 이 fit이 안 맞는 경우는 뭐 다른 비디오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공부만 팠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 커리큘럼 안에서는 잘했는데 학교 밖에 호기심이라든지 성장 기회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했는데 아주 그냥 식사한 것들 있잖아. 뭐 드립다 뭐 리서치 페이퍼만 써가지고 왔고 뭐 어디서 뭐 하라 그러니까 썸머 캠프만 갔다 왔고 뭐 요런 것들만 단품들로 다 따로 날라다니는 게 전형적인 아시아계. 그러면은 전체적인 연결성이 떨어져서 핏이 안 맞는다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가 홀리스틱 리뷰. 큰 그림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여줘야지 이 캐테고리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50%짜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아이가 캣가 없다. 근데 그런 거는 믿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아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심사처하고 연락을 하는 거 아시아인들, 한국 사람들 특히 글씨가 보입니까? 독창성과 깊이가 조금 결여된다는 얘기죠. 독창성이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다 오케스트라에서 뭐 현악기를 하든지 관악기를 하든지 이 오케스트라 악기들 있잖아. 근데 전자기타를 하든지 드럼을 때린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보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약간씩은 있는데 자, 그럼 뭔가 다른 음악 활동, 저 운동도 디립다 축구해. 다 축구, 한국 사람 축구에 열광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고 뭔가 독창성을 찾고 있는 거야. 보통 보지 않는 독창성 말인 거지. 그 다음에 깊이야. 잠깐 대학 가려고 반짝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했는지에 대한 믿음을 줘야 돼, 심사관한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해석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야. 사회적인 임팩트. 이 사회적인 거를 조직사회에서 임팩트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적인 임팩트가 뭐냐면 조직사회 기여도 이런 거랑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 학생회장 출신이다 생각하자. 조직사회 기여도가 있는 자야 없는 자를 상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학생회장이니까 학생회 임원과 학교 발전에 선생님들과의 관계까지 해서 기여를 했겠죠. 자, 그러면 걔는 풀포인트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냐 아니면은 그냥 얘가 이 반에 이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참여만 한 일반 회원이냐 학생이냐 요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멤버인 거와 리더 포지션을 가진 거와 차이가 있다 없다 뭐 요런 걸 얘기하는 때는 잠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기여와 임팩트가 있어야 돼. 강도가 약간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엔 이거야. 이거는 쉬워. 할 수 있어. 도전 정신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고민이라 잘 몰라서 그렇지. 도전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있어 해.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고 할 때 기분이 일단 재미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이게 조금 누가 거들어주면 뭔가 새로운 거를 갈 때 어디 뭐 오지 탐방을 가는데 막 가이드 한 명이 같이 가면 뭔가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 도전은 한 번씩 두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원하는 건 매년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 아시아계 학생들은 도전을 안 해. 그냥 현상 유지가 편해. 큰 변화를 꾀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특이한 독창적인 프로필을 찾거나 눈에 띄려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 도전 정신인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요거야. 실패 경험까지야. 실패 경험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도전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 포함이거든, 경험치에. 근데 대학들은 그 경험의 스토리를 들을 때 이런 거라서 이렇게 느꼈구나 하면 오케이야. 그래서 결과가 좋았냐 요거에 포커스하지 않아.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 그냥 한번 해보고 뭔가를 했는데 잘 가지 않아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도전을 또 해왔다. 그러면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간 도전에 연결성이 되잖아. 자, 그렇게 쌓아가는 스토리와 나의 인생 그 산 하나의 영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뭐 해와 숙제 주면은 그냥 빡 그것만 해오고 선생님 그 다음 나 뭐 해요? 이러고 있는 게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이야. 매겨줘야지 찾는 거 말고 스스로 찾은 흔적과 도전을 좀 하는 스토리를 만들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 고정관념 탈피. 고정관념을 깨라는 소리였죠. 깨기라고 썼다가 다시 써. 고정관념 탈피 이거 말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소리야. 고정관념이 뭐냐면 아시아계 학생의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수학을 비식 칼큘러스만 듣지도 않아. 이제 막 그 위에 멀티베리어블만 리니어 알지브라까지 막 꼭 해야 되는데 전공은 얘는 영문과를 쓰고 앉았어. 그런데 리니어 알지브라로 들어와서 막 수업을 들었고 막 이런 그 전형적인 아시아계 애들의 스타일이야. 왜냐?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 라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수업은 알차게 내가 들을 수 있는 해당 과목들을 듣지 남들이 다 수학을 세게 듣기 때문에 나도 세게 듣고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는 없는데 학교 커리큘럼과 학교 밖의 커리큘럼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자, 그래서 내가 위치한 학교 나라의 특징의 문화적인 어떤 특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를 그런 특징을 잡아서 뭔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서를 전체 쓸 때나 추천서에서 조금 받쳐주면 좋겠지만 그냥 유머스러운 재능이 있다든지. 아시아계 사람들은 시리어스하다. 나는 이 힘든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공부할 때는 안 즐거운 거 알아.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해야 돼. 굳이 끌어올려 텐션을. 그래서 즐겁게라도 해야 되는데 원서도 다 그 모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야. 심사 측에서 얘기를 들으면 다 자기 재능과 능력과 진지하고 막 자기가 열심히 살 거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하나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푼다면은 아 그거는 좀 튀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 고정관념의 탈피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나의 개인 경험 25년을 한 사람만이 느끼는 건데 요렇게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단품들 있잖아. 이거를 묶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성이야. 이게 기술이고 경험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 연결성을 잘 연결을 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한 4개 5개 캐테고리가 한 개가 좀 약해 보여도 잘 엮어지기만 하면 다 강해 보여. 그게 상당히 요령인 것 같아. 아마도 우리 팀에서도 그 능력은 내가 1등일 걸. 엮는 거. 이 전체 패키지를 나중에 에세이, 그 다음에 뭐 전공, 뭐 특별활동 내용 이게 다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엮는 작업을 하잖아. 근데 이게 따로 날아다니지 않게 엮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비로소 되면 뭐야? believable 해져. 이 모든 캐테고리들이 연결이 되면 이쪽을 잘하니까 저것도 잘할 법하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지.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 한국 학생들일 거니까.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많이 몰리는 쪽, 그 다음에 덜 몰리는 쪽을 잘 분석을 해서 원서를 쓰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고, 여러분들이 90학년이면은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어때? 조금만 더 해봐. 막 되게 웅장한 거를 하고 막 되게 부담 느끼고 스타트도 못해. 겁나가지고. 너무 내가 저런 사람인데 하지 말고 그냥 한 개만 해. 작은 거, 우리 동네 거, 학교 내에서의 조그마한 프로젝트 이런 것만 해. 그럼 그 다음 길이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다음 비디오 있을게. 그때까지 조금 시도해보자. 다음 비디오에만 합시다, 학생 여러분. 바이바이. You know I never wanna change these girls. Take a second now to fill my glass and raise a toast to every photograph and pray to God that there's no other half.